매일 오전 열리는 토모테라피 치료 계획 시간. 치료해야 될 부위가 선정이 됐고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보호하는 쪽으로 설계를 좀 진행을 하는 거로 하시죠. 정면이나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와 방사선 치료 설계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치료 계획을 세우면 의학물리학자는 이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대한 종양에만 방사선량이 집중되고 레이저로 정확하게 위치를 환자에게 치료하기 전 모형을 통해 치료 계획을 시험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팬텀에 대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굉장히 놀랄만한 종양 축소 효과를 봤고요. 또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수치가 많이 줄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앞으로 이 치료법을 다른 방사선 치료나 다른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도 적극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변 정상 조직이 망가질까봐 방사선 치료량을 많이 못 올렸던, 특히 이제 소화기암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 치료를 적용해서 충분한 양으로 치료하게 되니까 과거에 보지 못했던 효과를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병원. 세계 최초로 양성자 치료센터가 세워진 이곳엔 수많은 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양성자 치료가 기존의 방사선에 비해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양성자 치료가 피를 흘리지 않는 일종의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만 발견했을 땐 양성자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치료법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엔 더 낫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아주 적고요. 그래서 전 양성자 치료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종양 모양에 맞춘 틀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방사선 치료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양성자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기존 치료는 X선이나 전자선을 이용한 반면 양성자 치료엔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소립자인 양성자가 이용된다. 질량과 전기적 성질을 가진 양성자는 양성자 가속기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암세포와 부딪히는 순간 마치 총알이 박히듯 최대의 방사선량을 방출한다. 양성자 치료는 물리학에서 출발한 아주 새로운 암 치료법입니다. 처음에는 눈 뒤에 암이 생기는 안암에 사용됐는데 양성자 치료를 이용하면 안구를 제거하지 않고도 안암을 95% 이상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에 암이 생긴 경우에도 생존율이 2배로 높아졌죠. 양성자 치료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방사선 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사선은 몸을 통과하며 점점 힘을 잃기 때문에 암이 몸속 깊이 있을 경우 정상 조직의 손상이 더 컸다. 그러나 양성자 치료의 경우 목표와 부딪히는 순간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양성자의 특성 때문에 정상 조직에 미치는 손상은 줄이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암 치료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겁니다. 양성자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할 수도 있고 양성자와 항암제 치료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성자 치료도 다른 치료법과 함께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국립암센터에도 양성자 치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 초면 국내에서도 양성자 치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방사선 치료가 힘들었던 소아암이나 안암, 뇌종양, 척수암 등에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 양성자 치료의 최대 장점은 특히 이제 소아암 환자에서 한번 부작용이 생기면 그게 평생 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 2차 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인해서 또 암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 복잡한 위치에 이 정상 조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암 치료의 목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줄여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삶의 질까지 고려한 암 치료법.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첨단 의학이다. 로봇 수술과 토모테라피, 그리고 양성자 치료까지 기초과학이 급격히 발전한 21세기에 들어서 암 치료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항암 화교법, 즉 항암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제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표적치료제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을 비롯해서 12가지 표적치료제가 미 FDA와 우리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지는 않지만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해서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변화시켜줄 거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표적치료제란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 알아봅니다. 합창단 단원들 사이에서도 환한 웃음을 짓기로 유명한 올해 46살의 김명자 씨. 그녀는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금은 별난 습관을 갖게 됐다. 유방암 수술이 남긴 통증과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을 극복하게 한 큰 힘이 바로 웃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웃고 나면요 배고파요.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뜨뜻해져 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웃음 스쿨을 가서 웃고 나서 그 수술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웃음 운동을 시작했죠. 처음 몽우리가 잡힌 건 왼쪽 가슴. 그러나 검사 결과 오른쪽에서도 암이 발견됐고 결국 지난 2001년엔 양쪽 가슴 모두를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전에 뭐 밥숟가락질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생활 다 하고 살림하거든요. 사람 다 됐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뭐 정상적인 생활 다 하고요. 활동 다 하고요. 다만 이제 전에는 제가 제 건강을 돌보지 않았었고 방치했었다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면 좀 피곤했다. 그러면 좀 쉬고 또 팔 무거운 거 드는 거 무리하는 거 좀 자제하고 건강 관리를 하지요. 암이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선 하루 2번 약을 먹는 일도 거르지 않는다. 타목시펜이라는 유방암 치료제다. 현재 유방암을 억제하는 항호르몬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목시펜은 등장 당시 획기적인 신약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방암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 혈관을 따라 유방으로 전달된 여성 호르몬은 암세포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해 유방암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타목시펜은 이 과정을 차단해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암세포가 가진 특성을 공격한다는 표적 치료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었다. 수용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호르몬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붙는 것을 항호르몬제가 이렇게 대신 붙어줌으로 해서 요 수용체의 기능이 더 이상 못하게 해버리는 그야말로 차단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종양을